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상당히 좀 많이 망가졌어요. 특히 코스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2.26% 엄청나게 빠졌네요. 보니까 코스피도 한 1.1%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좀 팔았나요? 많이 판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한 846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은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우리 삼성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뾰족한 수가 없네요. 현재 1.6% 빠졌고 하이닉스가 2.1%, LG엔솔이 4.9, 오선주 1.8, 현대차 1.3, 기아가 0.3, 포스코홀딩스가 2.2% 정도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6% 정도 올랐고 셀트리온이 2.8%, KB금융이 2% 정도 올랐어요. 그래도 오른 종목은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은 오른 종목도 몇 종목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809.96이죠. 2.26% 정도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790억, 개인들이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개미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 차트는 거의 뭐 우하향이네요.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6% 빠졌고 알테오젠 2.7, 에코프로 4.89, HLB 2.5, 삼천당제약 3.5, 엔케엠이 2.6, 리노공업 3.4, 클래시스 1.4%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이 0.6% 올랐네요. 퍼라비스가 0.2% 이렇게 올라가지고 마무리됐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요즘 머리 아픕니다. 트럼프 진짜 한 대 알밤 때려주고 싶어요. 요즘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상당히 좀 동요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가 연일 약세를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지금 이 불확실성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불확실성이 이게 뜨면 거의 뭐 주가는 거의 뭐 횡보한다든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잖아요. 2.1% 빠졌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장중에 20만 500원까지도 밀리더라고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세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4거래일 동안 12.02% 정도 빠졌네요. 12.02% 빠졌고 우리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도 전거래일 대비 1.66% 빠졌습니다. 83,000원이에요. 8만원 선에 또 근접해 갑니다. 밀리기 시작해요.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약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산출한 지수 중에서 이날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가 KRX 반도체 지수예요. 10.7%나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KRX 정보기술 지수가 10.26%, KRX 300 정보기술 9.85% 이렇게 하락률 2등, 3등 기록을 했고 이들은 반도체주랑 반도체 소부장 이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지수입니다. 트럼프의 그 반도체 제재 발언을 계기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온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4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죠. 바이든이 21일 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키운 점도 반도체주에 대한 하방 압력을 높인 것 같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에도 양측의 대선 후보의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 아니냐,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 때려잡기에 지금 둘 다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바이든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향후 누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상당히 저도 궁금해 줍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 상당히 궁금해 주네요. 이달 초에 또 역대급 엔화가치 하락을 기록한 엔화가 또 재반등을 합니다. 엔화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60엔까지 뚫으면서 가치가 하락을 했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850원대까지 추락한 이후 88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동안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됐는데 도널드의 그 피격 사건 이후에 이제 강달러랑 엔화 약세 등을 이제 문제시하면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해요.
이에 따라서 일본 엔화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반등을 합니다. 오늘 오후 한 3시 반 보니까 원엔 환율이 100인당 887.08이네요. 이달 10일 100인당 865.19엔을 기록한 이후 3.6% 반등한 건데, 미국의 올해 첫 금리 인하가 9월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시각이 확정적으로 여겨진 데다가 일본의 당국도 엔화 약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할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피격 사건 이후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통화 움직임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발언들을 내놓은 영향을 직접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피격 사건 이후에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트럼프는 지난 16일 우리는 심각한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 강달러와 엔화, 위안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앞서서 엔달러 가치는 이달 들어서 1986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60엔을 뚫었고, 시장에서는 엔화가 160엔 수준에서 움직이는 초엔저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까지 나온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발언 이후 반등 가도에 올라탑니다. 앞서서 올해 3월 일본은행이 연 마이너스 0.1%이던 기준금리를 0%로 올려가지고 11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을 때만 해도요, 초엔저 시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엔저의 주 원인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 이후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연이 됐고, 강달러는 계속되는 한편 엔화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엔화가 조금씩 오를지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저렇게 또 떠들어대면은 가능성도 있겠죠.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83,0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83,000원. 오늘 아침부터 84,400원 시작해서 잠깐 오르는 하더니 쭉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400원 정도 빠져가지고 1.66% 빠졌네요. 83,000원에 딱 커트라인 딱 걸렸습니다. 82,600원까지 밀렸지만은 그래도 83,000원 선을 좀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인들이 좀 파네요. 아침엔 좀 타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이 됐고, 기관이 좀 팔고요. 2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오늘 개인들이 9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따다 싸다 싶어가지고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릴린치 애들이 28만 주, JP 10만, UBS 8만 2천, 골드만 4만 6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 CL이 49만, 노무라가 11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우선주도 뭐 보니까 뭐 별 안 좋죠. 별로 좋지 않아요. 65,100원, 66,000원 시작해가지고 64,700원까지 좀 빠졌다가 결국 65,100원으로 마무리됐네요.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본주하고 1.8% 정도 빠졌고 더 빠졌고요. 외인들은 좀 들어왔는데 오늘 기관하고 이제 개미들이 좀 팔았습니다. 좀 팔았고, 오늘은 메릴린치 애들이 한 24만 주 정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JP 애들이 한 18만, 모건 5만 8천, 맥쿼리 12,000 정도 매수했는데 메릴린치 애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선주가 좀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는 못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르긴커녕 덜 떨어지지 않은데 더 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본주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 갭 차이가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도 17,900원입니다. 한때 17,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도 갔었는데, 하여튼 본주도 많이 빠지고 우선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효과, 트럼프 악재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뿐이 아니에요. 지금 다 안 좋습니다. 그래도 홍콩은 오늘 좀 올랐네요. 보니까 오늘 일본도 한 1.16% 정도 빠졌고요. 저기 섬나라 대만은 더 많이 빠졌어요. 2.68% 거의 폭락을 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